외국인 관광객이 서울 건너뛰고 속초 간 이유 들으면 입이 안 다물어지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외국인들 한국 오면 어디 가죠? 당연히 서울이잖아요. 경복궁 가서 한복 입고 사진 찍고, 남산타워 올라가서 야경 보고, 명동이나 강남 가서 쇼핑하고. 이게 정석 코스거든요. 근데 이번에 소개할 외국인은 완전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서울? 그냥 스킵. 바로 속초로 직행했어요. 아니, 서울도 안 가고 속초를 간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 친구가 속초에서 경험한 것들 보면 진짜 소름이 쫙 돋거든요. 일단 이 외국인이 왜 속초를 선택했는지부터 한번 파헤쳐 볼게요. 보통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지 고를 때 참고하는 게 뭐냐면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잖아요. 근데 요즘 해외에서 진짜 미친 듯이 뜨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한국의 지방 도시들이에요. 서울은 이미 너무 많이 알려졌고 다들 비슷한 콘텐츠만 쏟아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선 식상한 거죠. 그래서 진짜 한국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서울 말고 다른 곳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속초는 진짜 완벽한 선택이었어요. 왜냐면 속초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거든요. 바다와 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게다가 속초는 규모가 딱 적당해요.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아서 외국인들이 돌아다니기에 완벽한 크기죠. 서울처럼 지하철 노선도 보고 머리 아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시골 마을처럼 할 게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진짜 황금 비율인 거예요. 이 외국인이 속초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속초 중앙시장 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장 구경을 간 건데요. 이게 진짜 천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속초 중앙시장은 로컬들의 진짜 생활을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서울 광장시장도 물론 좋지만 거기는 이제 관광객들로 넘쳐나잖아요. 근데 속초 중앙시장은 아직도 현지인들이 실제로 장을 보러 오는 곳이에요. 시장에서 이 친구가 뭘 먹었냐면요. 닭강정이랑 순대, 그리고 오징어 순대를 먹었대요. 오징어 순대 아시죠? 속초하면 오징어잖아요. 신선한 오징어에 당면이랑 야채를 넣고 쪄낸 건데 이게 외국인들한테는 완전 신세계인 거예요. 일반 순대도 신기해하는데 오징어로 만든 순대라니. 이 친구가 처지 빼어 물고 나서 한 표정이 진짜 압권이었대요. 눈이 완전 커지면서 이게 뭐야,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 이런 반응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시장에서 경험한 게 또 있어요. 바로 한국인들의 정. 외국인이 오니까 시장 상인 아주머니들이 막 반겨주시고 이것저것 맛도 보여주시고 심지어 덤으로 더 주시기도 했대요. 이게 진짜 한국만의 문화잖아요. 외국, 특히 서양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한테 공짜로 뭔가를 준다는 게 그들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한국에선 이게 당연한 거고 이런 게 바로 한국의 매력이에요. 속초 시장 구경을 마친 이 친구는 다음으로 어디를 갔을까요? 바로 아바이 마을이에요. 아바이 마을 아시죠? 속초항 건너편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함경도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 모여 살던 곳이거든요. 이 마을에 가려면 갯배를 타야 하는데요. 이 갯배 자체가 이미 하나의 관광 명소예요. 로프를 당겨서 움직이는 배라는 게 외국인들한테는 완전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갯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 친구가 먹은 게 뭐냐면요. 아바이 순대랑 오징어찜이었어요. 특히 오징어찰이 진짜 압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속초 앞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오징어를 매콤달콤하게 양념해서 볶아낸 건데 이게 외국인들한테는 그냥 미각의 혁명이에요. 서양 음식은 대부분 심플하잖아요. 소금, 후추, 올리브오일 정도로 간을 맞추는데 한국 음식은 간장, 고추장, 된장, 설탕, 마늘, 생강 등등 엄청나게 복잡한 양념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깊은 맛을 내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 음식의 우월성이에요. 아바이 마을에서 밥 먹고 나서 이 친구는 설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속초 와서 설악산을 안 갈 수가 있나요? 설악산은 진짜 한국의 자랑이거든요. 외국인들이 한국 자연경관 중에서 가장 감탄하는 게 바로 설악산이에요. 왜냐하면 설악산은 사계절 다 아름답거든요. 봄에는 철쭉, 여름에는 푸른 녹음,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설경. 이렇게 사계절 내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산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이 친구는 권금성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어요.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진짜 어마어마했다고 하더라고요. 바위산의 웅장함과 계곡의 아름다움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이게 외국인들한테는 그냥 압도적인 거예요. 특히 서양권 사람들은 평평한 땅에 익숙하잖아요. 미국이나 유럽도 산이 있긴 하지만 설악산처럼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산은 보기 힘들거든요. 건금성에 올라가서 이 친구가 한 말이 진짜 소름이었어요. 이게 진짜 한국이구나라고 했대요. 서울의 화려한 빌딩 숲도 한국이지만 이렇게 자연이 주는 웅장함과 아름다움도 한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이 둘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차로 한두 시간만 이동하면 최첨단 도시에서 원시 자연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건금성에서 내려온 다음에 이 친구는 신흥사를 방문했어요. 신흥사는 설악산 입구에 있는 천년 고찰인데요. 청동좌불이 진짜 유명하죠. 높이가 14.6m나 되는 거대한 불상인데 이게 외국인들한테는 엄청난 볼거리예요. 특히 불교,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서양인들은 이런 거대한 불상을 보면 경외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친구가 신흥사에서 스님한테 간단한 명상 수업을 받았대요. 한국 사찰에서는 외국인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씩 사찰에 머물면서 한국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외국인들한테 진짜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서양 사회는 너무 빠르고 경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그들한테는 힐링이 되는 거죠. 신흥사에서 명상하면서 이 친구가 느낀 게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참 깊다는 거였대요. 겉으로 보면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로 유명하고 다들 바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가 깊이 뿌리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중성, 아니 복합성이 한국 문화의 매력이라는 걸 이 친구가 깨달은 거죠. 설악산에서 내려온 다음 날, 이 친구는 속초 해변으로 갔어요. 속초 해수욕장은 동해안의 대표적인 해변인데요. 백사장도 넓고 물도 깨끗해요. 특히 일출이 진짜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이 친구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출을 보러 갔대요. 동해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이 친구가 또 감탄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출을 보고 나서 이 친구는 해변을 따라 산책을 했는데요. 조깅하는 사람들, 아침 운동하는 어르신들, 바다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대요. 외국, 특히 미국 같은 곳은 비만율이 엄청 높잖아요. 근데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비만율이 낮은 편이거든요. 이게 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운동하는 문화 덕분이라는 거죠. 해변 산책을 마치고 이 친구는 영금정에 갔어요. 영금정은 속초의 숨은 명소인데요. 기암괴석 사이로 파도가 치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에요. 특히 해넘이가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이 친구는 운 좋게 맑은 날 영금정에서 석양을 봤대요. 붉게 물드는 하늘과 파도가 부딪히는 바위, 그리고 멀리 보이는 등대까지. 이 모든 게 조화를 이루면서 만들어내는 풍경이 진짜 그림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영금정에서 석양을 보면서 이 친구가 생각한 게 뭐냐면요. 한국은 정말 작은 나라인데도 이렇게 다양한 풍경을 가지고 있다는 게 신기하다는 거였어요. 남한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잖아요. 이게 영국보다도 작은 면적인데 그 안에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섬도 있고 심지어 사막까지는 아니어도 사구도 있거든요. 이렇게 다채로운 자연환경을 가진 나라가 세계적으로 드물다는 거죠. 속초에서 이틀을 보낸 이 친구는 다음날 양양으로 이동했어요. 양양은 속초 바로 옆 도시인데요. 서핑의 메카로 유명하죠. 이 친구도 서핑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양양 해변에서 서핑을 했는데 한국의 서핑 문화가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대요. 양양에는 서핑샵들이 엄청 많거든요. 보드 렌탈도 해주고 레슨도 해주고 서퍼들을 위한 카페나 게스트하우스도 많이 생겼어요. 이게 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한국에서 서핑이라는 스포츠가 대중화된 게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인프라가 갖춰진 게 진짜 놀라운 거죠. 이 친구가 양양에서 서핑하면서 만난 한국 서퍼들 얘기가 재밌어요. 다들 직장 다니다가 주말에 양양까지 내려와서 서핑하는 사람들이었대요. 서울에서 양양까지 차로 2~3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정도 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달려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열정이거든요. 뭔가를 좋아하면 그걸 위해서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 거죠. 양양에서 서핑하고 나서 이 친구는 낙산사에 갔어요. 낙산사는 동해안의 대표적인 사찰인데요.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이에요. 특히 해수관음상이 유명한데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거대한 관음상이 정말 인상적이거든요. 이 친구는 낙산사에 올라가서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또 한 번 감탄했대요. 낙산사에서 본 풍경이 왜 그렇게 특별했냐면요. 산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서 사찰이 있다는 게 진짜 조화로웠대요. 서양에서도 물론 해안가에 있는 성당이나 수도원들이 있긴 하지만 한국의 사찰처럼 자연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느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의 전통 건축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일부가 되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한국 건축의 철학이고 이게 외국인들한테는 진짜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양양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이 친구는 다시 속초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속초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속초 야시장을 방문했어요. 속초 관광수산시장은 밤에 야시장으로 변신하는데요. 이게 진짜 활기차거든요. 각종 해산물 요리며 길거리 음식들을 파는데 사람들로 북적북적해요. 이 친구가 야시장에서 먹은 게 뭐냐면요. 달꼬치, 떡볶이, 순대, 호떡 이런 거였어요. 특히 호떡에 완전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겉은 바삭하고 안은 달콤한 시럽이 가득한 호떡이 외국인들한테는 완전 신세계잖아요. 비슷한 게 없거든요. 도넛이랑은 또 다르고 팬케이크랑도 다르고 이런 독특한 간식이 한국에는 정말 많다는 거죠. 야시장에서 음식 먹으면서 이 친구가 느낀 게 뭐냐면요. 한국의 야식 문화가 진짜 대단하다는 거였어요. 외국에서도 물론 밤에 음식을 먹긴 하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다양하고 풍성한 야식 문화를 가진 나라는 드물거든요. 치킨에 맥주, 떡볶이에 순대, 라면에 김밥, 이런 조합들이 무궁무진하잖아요. 이게 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밥 문화와 맞물려서 발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속초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이 친구는 다시 한번 속초 해변으로 나갔어요. 마지막 일출을 보기 위해서였는데요. 해변에 앉아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이 친구가 속초에서 보낸 시간들을 되새겼대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한국의 진짜 매력은 서울 같은 대도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속초 같은 지방 도시에도 있다는 거였죠. 서울은 물론 멋진 도시예요. 최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가 공존하고 화려한 밤문화와 쇼핑의 천국이죠. 근데 속초는 다른 매력이 있어요. 자연의 아름다움, 로컬들의 따뜻한 인심, 신선한 해산물, 그리고 설악산의 웅장함. 이런 것들이 속초만의 색깔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친구는 속초 여행을 마치고 나서 자기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렸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서울을 건너뛰고 속초로 간 이유였대요. 그 영상에서 이 친구가 한 말이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하면 서울만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보물은 서울밖에 있다. 속초, 양양, 그리고 동해안의 작은 도시들. 이곳들이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거든요. 이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반응이 어땠냐면요. 진짜 폭발적이었어요. 댓글에 외국인들이 막 나도 속초 가보고 싶다. 다음 한국 여행은 무조건 속초다. 이런 얘기들을 쏟아냈거든요. 조회수도 며칠 만에 수십만을 찍었고요. 이게 바로 한국 지방 도시들의 잠재력이에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번 알려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관심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친구가 속초를 좋아한 이유가 단순히 자연경관이 아름다워서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설악산도 아름답고 바다도 멋지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었어요. 속초 사람들의 따뜻함, 친절함, 그리고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게 이 친구한테는 가장 큰 감동이었던 거죠.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참 친절하거든요. 물론 언어 장벽이 있어서 소통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잖아요. 손짓발짓 해가면서라도 길을 알려주고 맛있는 식당을 추천해주고 심지어 같이 가서 주문까지 도와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게 외국인들한테는 진짜 감동적인 경험이에요. 이 친구가 속초에서 만난 한 할머니 얘기가 있어요. 시장에서 오징어를 파시는 할머니였는데 이 친구가 외국인인 걸 보시고 막 반겨주셨대요. 그리고 오징어를 고를 때 제일 싱싱한 걸로 골라주시고 덤으로 더 주시고 심지어 어떻게 요리하면 맛있는지까지 가르쳐 주셨대요. 물론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시지만 몸짓으로 다 알려주신 거죠. 이 친구는 그 할머니한테 정말 고마워서 사진을 같이 찍자고 했대요. 할머니가 처음엔 쑥스러워하시다가 결국 같이 사진을 찍으셨는데 그 사진을 자기 유튜브 영상에 올렸어요. 그리고 말했죠.
이 할머니가 속초에서 만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소름 돋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한국의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아세요? 예전에는 한국 하면 북한, 전쟁, 분단 이런 이미지가 강했어요. 근데 이제는 K-팝, K-드라마, K-푸드, 그리고 이런 따뜻한 사람들의 나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모르겠어요. 특히 젊은 세대 외국인들한테 한국은 이제 꼭 가보고 싶은 나라 중 하나예요. 일본이나 중국도 물론 인기 있지만 한국은 다른 매력이 있다는 거죠. 일본은 질서정연하고 깔끔하지만 좀 차갑다는 느낌이 있고, 중국은 규모는 크지만 혼잡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한국은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하고 편리하면서도 인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친구가 속초 여행을 마치고 나서 다음으로 간 곳이 어디냐면요, 강릉이었어요. 강릉도 동해안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잖아요. 거기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대요. 경포대 해변에서 일출 보고, 오죽헌에서 신사임당과 이이의 역사를 배우고, 강릉 커피거리에서 다양한 카페들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한국의 동해안 도시들은 각각 독특한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속초는 설악산과 신선한 해산물, 양양은 서핑과 젊은 에너지, 강릉은 커피 문화와 역사. 이렇게 각 도시마다 특색이 있는데 이게 다 몇십 킬로미터 거리 안에 있다는 게 진짜 놀라운 거죠. 외국 같으면 이 정도 거리에 이렇게 다양한 도시들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 친구는 결국 강원도 동해안을 따라서 일주일 정도를 보냈어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자기 SNS에 이런 글을 올렸대요. 나는 서울을 건너뛰고 강원도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서울은 다음에 와도 되지만 강원도의 이 순간은 지금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라고요. 이 글이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 당연히 서울부터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경복궁, 명동, 강남 이런 곳들을 먼저 보여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진짜 한국의 매력은 그런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라 속초 같은 작은 도시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속초는 인구가 8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예요. 근데 이 작은 도시가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게 진짜 놀라운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속초가 가진 것들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만들어낸 관광 상품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것들이거든요. 신선한 해산물은 속초 어부들이 매일 아침 잡아 올린 거고, 설악산의 아름다움은 몇천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거고, 시장 상인들의 친절함은 대대로 이어져 온 거예요. 이런 진짜 것들이 외국인들한테는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거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여행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유명한 관광지를 최대한 많이 가보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한 곳에서 깊이 있게 경험하는 걸 선호하거든요. 특히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 같은 젊은 여행자들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보다는 진짜 그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해요. 속초는 이런 트렌드에 딱 맞는 도시예요. 너무 크지 않아서 며칠 안에 충분히 둘러볼 수 있고, 그러면서도 할 게 많아서 지루하지 않고, 뭐보다 로컬들의 진짜 생활을 볼 수 있거든요. 서울 같은 대도시는 어디를 가도 관광객이 넘쳐나지만, 속초는 아직 로컬들의 생활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친구가 속초에서 가장 좋아했던 경험이 뭐냐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속초항에 가서 어부들이 고기를 내리는 걸 본 거였대요. 갓 잡아 올린 오징어, 고등어, 가자미 같은 생선들이 그물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 진짜 장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경매하는 모습도 신기했고요. 외국, 특히 내륙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이런 장면을 실제로 볼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마트에서 포장된 생선만 보다가 이렇게 살아있는 생선들이 바다에서 바로 항구로 올라오는 걸 보면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선함이 바로 한국 음식의 맛을 만드는 비결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속초의 또 다른 매력은 뭐냐면요. 계절마다 다른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해수욕을 즐기고, 가을에는 설악산 단풍을 보고, 겨울에는 설경을 즐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사계절 내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도시가 많지 않아요. 특히 가을 단풍 시즌의 설악산은 진짜 압권이에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설악산 단풍을 보러 오거든요. 산 전체가 빨강, 노랑, 주황으로 물들면 그 광경이 진짜 환상적이에요. 이 친구는 여름에 갔었는데 다음에는 꼭 가을에 다시 와서 단풍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이 친구의 속초 여행기가 유튜브에 올라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외국인들의 속초 방문이 진짜 눈에 띄게 늘었대요. 속초시 관계자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요. 특히 영어권 외국인들이 많이 늘었는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다들 이 친구 유튜브 영상 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소셜미디어 시대의 힘이에요. 예전에는 관광지를 홍보하려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광고를 해야 했는데 이제는 진짜 좋은 경험을 한 사람 한 명이 진심으로 만든 콘텐츠가 훨씬 큰 파급력을 가지거든요. 이 친구가 속초시로부터 돈을 받고 홍보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좋아서 만든 영상인데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속초시에서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기 시작했대요. 관광 안내소에 영어 가능한 직원을 늘리고 식당이나 숙소에 영어 메뉴판을 만들고 심지어 외국인 전용 투어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이게 진짜 빠른 대응이잖아요. 한국의 이런 빠른 대응 능력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뭔가 기회가 보이면 바로 움직이거든요. 다른 나라 같으면 회의하고 계획 세우고 하다가 몇 년 걸릴 일을 한국은 몇 달 만에 해치우는 거죠. 이게 바로 빨리빨리 문화의 긍정적인 면이에요. 이 친구는 속초 여행 이후에도 계속 한국을 여행했어요. 부산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전주도 가고. 그때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는데 속초 편이 여전히 가장 조회수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속초가 가진 그 독특한 매력, 대도시도 아니고 시골도 아닌 딱 적당한 크기의 도시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편안함이 사람들한테 가장 어필했던 것 같아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